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엄청 가난했습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더 있었고, 없는 형편에 마지로 태어나서 저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병이 있어서 늘 병원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 혼자 홀벌이를 하다 보니 부족함이 많았었죠. 그래도 예쁜 동생들이 애들만큼은 수학여행도 보내주고 싶고, 그 나이 때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겨주고 싶어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교복도 동네 이웃에게 얻어 입었고, 수학여행도 못 갔지만 서운한 건 없었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으니까요. 엄마 아빠도 나름 부지런히 힘들게 사셨는데도 그거밖에 안 된 거라 누굴 원망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죠. 그저 동생들만 챙겨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배움의 뜻은 포기할 수 없었던지라 학자금 대출에 나머지는 장학금을 타면서 간신히 인서울 4년제에 졸업을 했습니다. 기숙사는 엄두도 못 내겠어서 국가에서 보증금 지원해주는 제도를 찾아서 수능 끝나자마자 밤낮 없이 알바해서 보증금 자부담금 100만원 정도만 내고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에 다닐 돈이 없었기에 장학금도 받아야 하고 생활비까지 저 혼자 충당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정말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에 가외까지 미친 듯이 살았지만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더군요. 대학 가서 본인이 알바하며 장학금 받으며 다니겠다는 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제가 살아온 길을 그대로 걷게 하고 싶지 않아서 죽어라 일한 돈을 동생 등록금 쓰라고 통장에 따로 모아서 대학 갈 때 줬습니다. 대학 가면 알바 좀 덜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기도 하면서 다니라고요. 나머지 두 아이들은 대학에 뜻이 없다고 해서 20살이 되던 해에 200만원씩 축하금을 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2-3시간씩만 자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루 종일 피곤한 일상이 반복되었기에 늘 녹초가 되어 몸이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높은 페이에 혹해 토킹바에 반년 정도 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식이 다가올 때쯤 감동적인 일이 하나가 생기더군요. 제가 등록금 하라고 통장 챙겨준 동생이 저 졸업할 때 다시 그대로 돌려주면서 이걸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정말 그냥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에 제가 그동안 더 모아온 돈을 합쳐서 서울 외곽에 대출을 끼고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직장도 그 금방 조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춥고 더운 옥탑방에서 그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재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불효자지만 그간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게 병원비였기 때문에 슬픔도 잠시, 그 뒤론 차라리 삶이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 이제 동생들도 다들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잘 해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도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취직해서 회사 다니면서 만나게 된 같은 회사 직원이었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첫 연애로 만난 사람이었지만
다음에 다른 누구를 또 만나고 싶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사람이었죠. 저에게 충실했고 배려도 깊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제가 소중히 아끼는 제 동생들 생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고 식사도 자주 같이 하면서 정말 동생들에게도 친형과 같은 존재로 자리를 잡았기에 더욱더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사실 결혼까지는 생각 못했었지만 어느 날 그가 근사하게 차려입고 진지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도 진심이 느껴지는 프로포즈인지라 잠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저희 아무랬던 저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 힘든 상황 때문에 과거에 토킹바에서 일도 했었고 동생 챙기느라 결혼할 정도로 돈도 많이 못 모았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사는 전세방 역시 동생들한테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지만 그 착한 남친은 그저 무조건 괜찮다고만 했어요. 저만 있으면 다 괜찮다고요. 그래서 그런 그를 믿고 결혼을 마음먹고 상견례 자리를 잡았습니다. 헌데 문제는 상견례 때 생겼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데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 형 되시는 분이 절 보시더니 혹시 로미 씨 아니에요? 하고 묻더군요. 로미는 제가 예전에 바에서 일할 때 썼던 예명입니다. 토킹바다 보니까 손님들이 몸을 터치하는 일도 없었고 2차를 가거나 이런 일은 일절 없었지만 고객관리 차원이라고 하면서 세컨폰으로 연락을 계속 받아주고 했어야 했거든요. 저 사람은 제가 일하는 반년 내내 절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구애를 해왔고 매번 질적거리며 음담패설을 시도 때도 없이 하던 몹쓸 손님이었기에 일을 그만두면서 연락을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참 세상 가혹하게도 하필이면 제 남친의 친형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남친 부모님들도 계신데 갑자기 물어오길래 너무 당황해서 그게 누구냐고 모르는 척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묻어질까요? 결국 남자친구 집 쪽에서 다 알게 되었고 한바탕 뒤집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그런 사단이 터지는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당당히 맞서 싸우면서 집을 나왔고 저에게 찾아와서는 괜찮다, 네가 떳떳하지 않냐, 난 널 믿는다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해줄 시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친의 동생은 그런 곳에서 일하던 여자랑 기어이 결혼을 해야 되겠냐면 남친을 타이르고 남친의 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상황을 알아서 다 무마시킬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만 만나서 하룻밤만 지내주라고 하네요. 참, 어떤 정신 나간 형이 동생 결혼한다고 찾아온 여자에게 하룻밤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를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하룻밤을 자고 동생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하는 저 형을 보니까 참 콩가루 집안이다 싶었습니다. 헌신적인 남친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말해버렸네요. 남자친구는 계속 매달리며 자기가 방패가 되어줄 테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기다리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냥 쥐 죽은 듯이 회사만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남친을 마주칠 때마다 불편하긴 했지만 그런 그에게 그냥 늘 이게 최선이라고만 말해왔고요. 그 남친이 제 동생들도 참 많이 아껴주었기에 동생들이 이따금씩 물어보곤 합니다. 그 형이랑 그냥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요. 사실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친은 정말 올바르고 착하고 누구보다 저를 배려하며
답답하지만 말없이 기다려주고 있는 순정남이었기에 이런 저의 행동과 태도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하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꺼두었던 폰을 꺼내서 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